안녕하십니까. 우리 길의 길입니다. 저번에는 저희 할아버지 얘기 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저희 할아버지 살던 연변 지역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꽤 크죠. 여기서 보면 꽤 큽니다. 거의 한국의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 저희 할아버지는 도문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영길시는 이쪽에 있죠. 영길시 밑에 화령라고 북한 위에죠. 여기는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여기서 살다가 흑령강 지역으로 이사 갔어요. 여기 영길 시내, 여기는 도문 지역, 여기는 훈춘 지역. 훈춘 보면 이쪽에 다 러시아예요. 러시아 국경이죠. 러시아 국경. 그리고 이 지역은 북한이에요. 북한. 여기까지 북한인가? 그러니까 요 삼국, 러시아, 북한, 북중러 국경이죠. 요 동네가. 저번에 어디서 봤는데 사람들 여기서 북한로 여행 많이 가더라고요. 입국해서. 저희 어릴 때 친구가 한 명 여기서 살았어요. 어릴 때는 저희 동네에서 살았는데 나중에 여기로 이사 왔어요. 여기 훈천시에서. 그리고 지금
연변 지역 자치주 보면 사실상 대한민국하고 굉장한 연결돼 있죠. 옛날이든 지금이든. 옛날에는 보면 한반도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한반도가 거의 뭐 조선민족이 사는 땅이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 포함해 가지고 현재는 뭐 조선족들 이쪽으로 많이 가서 살고 있지만 뭐 현재든 지금이든 연관이 엄청 연결이 많이 돼 있죠. 옛날에는 고려시대도 많이 갔었고, 청나라 때도 많이 갔었고, 그리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민족성이 같은 민족이니까 어떻게 보면 뛸 수 없는 관계죠. 물론 지금 북한하고 다니지 않고 분당됐지만 솔직히 이 지역 조선족들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지역도 마찬가지고, 요 지역도 마찬가지고, 90년도 초부터 경제 기반이나 여기서 살고 있는 분들 한국 와서 돈 벌어서 부채 주고 집에 있는 사람들을 생활하고, 그리고 여기서 벌어서 또 가서 소비하고, 그리고 한국 기업들 여기서 투자하고 연변에다 공장 세우고, 목당강 지역에다 공장 세우고, 심양에다가 공장 세우고, 장촌에다 공장 세우고, 물론 많지 않지만 대신 여기 대련 이런데 엄청 많은 공장 들어갔었죠. 위해, 여기 연태, 그리고 청도, 전진, 물론 북경도 많이 갔었고, 그 중간 역할 하는 분들 다 조선족들이잖아요. 통역이나, 물론 좀 이상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 믿고 한국 기업가들 중국으로 진출 엄청 많이 했잖아요.
같은 민족이니까 찾아보니까 이게 고려 시대 전에는 잘 몰라도 고려 시대부터 고려인, 이 중국어로 한자는 까오리ren, 조선인, 코리아인, 여기 한인도 있네. 한인, 사실 지금 여기서 보면 다 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같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고려족, 외국인 입장에서는 고려족이잖아요. 옛날 조선족, 한민족. 요즘 보면 이거 대한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 보면 다 코리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코리아가 이 단어 자체가 고려인으로 나온 거잖아요. 까오리ren. 이 영어 자체가 고려인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든 여기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옛날의 고려인이든 뭐 저쪽에 저 위쪽에도 마찬가지고 서쪽에도 마찬가지고 다 고려인이에요. 북한 사람들도 자기들은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건국했으니까 조선인이라고 하는데 나가면 다 고려인이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나가면 고려인. 그리고 중국에 있는 이 조선족인은 요즘에 한국에서 이 조선족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다 같은 민족인데 조선족을 왜 이렇게 됐는지 오히려 탈북자들 별로 없어서 그런지 탈북자들한테는 뭐라고 안 하고 조선족들한테 뭐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다 같은 민족인데 조선족 이 단어 자체가 중국인들 보면 소수민족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이 조선족을 소수민족이니까 조선족이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한국 왔을 때만 해도 조선족이라고 얘기 많이 안 했어요. 이런 단어
쓰는 분들 별로 없었고, 그냥 중국 동포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거든요. 중국 교포. 조선족은 중국 내에서 한족들 다수니까, 조선족은 서주민족이니까 조선족 이런 식으로 불러왔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에서도 조선족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중국인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조선족은 같은 민족이고, 이상하게 조선족 대한 이상한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조선족이 한 8천 몇만 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한 고려인이죠, 고려인. 그 한국은 한 5,100만 되고, 북한은 한 2,500, 2,600만 명 되고, 그리고 여기 일본도 있네. 일본도 80만, 한 80만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국은 약 한 200만 명, 미국도 한 250만, 260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 조선족들은 거의 다 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살고 있어요. 이 지역에서 한 70만 명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역 인구가 200만 명인데 70만 명밖에 안 돼요. 한 30 몇 프로죠. 거의 다 한족들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소수민족들, 만족들 좀 되고, 좀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조선족 자치주라는 게 없어질 것 같아요. 한족들 더 많아졌으니까. 그리고 중국의 조선족 한 약 200만 됐는데, 여기 70만 명 있으니까 그 외 지역 이런데 하얼빈이나 목단강 지역이나 뭐 장촌이나 신명이나 이런데도 한 100만 명 되겠죠. 조선족들은 거의 다 동북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사실상 조선족들은 한국의 혜택 많이 받았죠. 이 지역에서 살면서 전부 시골이고 산이고 뭐 땅도 별로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땅이 있더라도 좀밖에 안 줘요. 조금밖에 안 줘요. 다 사니까.
그냥 먹고 살고 그 정도. 그래도 이 지역에서 집단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목소리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지역에서는 목소리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 벗어나면 누구 쳐다봐요? 쳐다보지도 않지. 그리고 개혁 개방 시작하고 한국에서 그래도 잘 살다 보니까 여기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런데 투자 많이 하고 조선족 위치가 그래도 그나마 많이 올라간 거죠. 언어 통하니까, 한국 사람하고 언어 통하니까. 공장 운영하려면 통역도 필요하고 관리자도 필요하고 조선족들도 여기서 혜택을 많이 받았죠. 전부 관리직이나 이런 식으로 왔으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한국어 몰랐어요. 여기서 천진에서 출근하면서 조금 배웠어요. 옛날에는 그냥 학교가 저희 살던 동네에 조선족 학교 없어가지고 그냥 중국어 배웠거든요. 그래도 회사 우리 과장님, 차장님들 덕분에 많이 배우고 또 나중에 한국 와서 일하게 되고 저희 친척들도 찾고 여기서 20년 넘게 살았으니까 사실상 조선족들 아마도 거의 70% 80%는 그래도 한국이 있었으니까 한국의 혜택을 많이 받은 거죠. 중국 사람들은 한족들은 여기 올 수가 없었잖아요. 한족들은 올 수가 없었고 물론 뭐 이런 분들 좀 있어요. 결혼 비자 아니면 취업 비자. 그런데 조선족들은 그래도 계속 정책이 순차적으로 한 90 몇 년도인가? 그러니까 수교 다음부터죠. 92년도인가? 수교 92년도. 92년도부터 지금까지 많이 좋아진 거죠. 그래도 점점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조선족들도 그만큼 대한민국 한국 발전 위해서 큰 힘은 몰라도 작은 힘은 써왔던 거죠. 나중에도 한번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조선족들 뭐 거의 200만 명 되는데 거의 뭐 6, 70%, 7, 80%다 한국 왔다가 갔을 거예요. 전부 다 왔다가 갔으니까 무슨 와서 놀든 일하든, 그리고 안 온 사람들도 전부 한국 기업하고 관련 있는 업무를 해왔고,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중국 대한 인식 안 좋아지면서 어쩌다가 조선족이 어떤 분들 맨날 조선족들만 욕하고 있더라고요. 훈춘 지역, 여기는 우리 잘 알다시피 독립운동할 때 김좌진 장군하고 독립운동을 여기서 해왔어요. 이 지역에서 해왔단 말이에요. 왜 이 지역에서 독립운동 해왔을까요? 이 조선족들은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해왔은 거 아니에요? 같은 민족, 같은 언어 쓰는 분들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많이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사는 동네 목단강 지역에서도 독립운동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자세히 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변 지역만 얘기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와서 야인 시대에 이 드라마 보면서 한국어 배우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김두한도 알고, 김두한 아버지가 김좌진 장군이구나. 이 지역에서 독립운동 해온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연변 지역이라는 거는 조선족 살고 있는 지역들 보면 역사상이나 현재나 뛸 수 없는 관계예요. 서로 돕고 민족성 갖고 살아와야 되는데, 요즘 따라서
조선족들 너무 욕먹고 있더라고요. 사실 연변 자치주는 전부 산이고 뭐 평야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 그 중심 도시가 영길시예요. 영길시예요. 굉장히 작아요. 옛날에는 제가 옛날에 출근 제가 20살 한국 오기 전에도 한번 갔었고, 옛날에도 한번 갔었는데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택시 타면 그약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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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 중국 돈은 5원 냈으니까 5원짜리 택시 타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가거든요. 지금도 아마 한 1,500원이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충분히 가도 남을 거예요.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그래도 한국 덕분에 여기 조선족 분들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한국 와서 돈 벌고 들어간 사람들도 계시고 아직도 한국에 있는 분들 계시지만, 전부 여기서 돈 벌어서 가서 소비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옛날부터 여기 연변 지역 영길 쪽에 냉면이 유명했어요. 물론 저희 할아버지도 냉면집 했지만, 그리고 조선족들 우리 뭐랄까요, 조선인들 좋아하는 보신탕, 냉면. 그러니까 여기 보신탕 개고기 넣어서 두부를 넣어요. 그리고 다대기 풀어가지고 옛날에 어릴 때 이렇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양꼬치도 연길의 양꼬치하고 다른 지역 양꼬치 조금 달라요. 훨씬 맛있어요, 양꼬치. 그러니까 우리 입맛에 맞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요리도 전부 조선족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기름기도 많지 않고, 어, 약간 우리 맛의 요리를 개량한 거죠. 옛날에는 제가 목단강 지역에서 살았거든요. 목단강 음식들 훨씬 맛있었는데, 그런데 언제 한번 연길 갔었는데 음식들 너무 좋아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문시 저희 할아버지 형제들 살던 동네. 도문 작은 동네예요. 작은 동네. 시인데 영길시도 작은데 도문시는 더 작아요. 두만강 여기 도문시에 두만강 있잖아요. 건너가면 북한이고 여기 북한이에요. 북한. 다 북한이죠. 북한.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백두산이 유명하잖아요. 연변지역 여행 가시면 거의 다 백두산로 가시더라고요. 백두산 갔다가 연길 시내 돌고 돌아오는 거죠. 백두산. 우리는 백두산이라고 하지만 중국은 장백산, 장백산이라고 써. 장백산 역사문화원. 풍경이 장난 아니죠. 백두산, 천지. 거의 같은 각도에서 찍었는데도 완전 다르잖아요. 너무 멋있습니다. 이거 다 중국에서 중국 위치에서 찍은 사진이잖아요. 나중에 통일되면 북한에서 백두산 풍경 보면 최고죠. 하여튼 뭐니 해도 같은 민족이에요. 우리는 같은 민족이에요. 오늘은 저희 할아버지 형제들 살던 연변지역, 연변자치주 한번 정리했습니다.
다음에는 요 윌로 이사 갔으니까 다음에는 여기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